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하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근데 인슐린 민감도가 도대체 뭐야? 이해를 잘 못하죠.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방법은요, 암 환자들 그 정상인 사람도 있고요, 아침에 공복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원래 평소에 드시는 대로 드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공복 혈당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공복 혈당이 얼마까지 내려가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좀 공복 혈당인데 120이에요. 이거 당뇨죠,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이제 공복 혈당을 측정할 때 저녁을 굶고 하죠. 예를 들면 굶은 상태에서 공복 혈당을 측정하는 거하고 원래 정상적인 식사를 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공복 혈당이 120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냐, 굶어서 한번 해보세요. 저녁을 굶고도 했는데 100 이하로 안 떨어져. 그렇게 되면 이건 심각한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복 혈당이 120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120 이하로 내려가면 배고픔을 느껴요. 우리가 원래 배고픔을 느끼는 거는 70, 80 아니면 60 이 정도일 때의 혈당이 떨어질 때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건강한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20일 때 배고픔을 느낀다.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무지하게 강한 거죠. 많은 분들이 식후에 만약 점심을 먹고 한 4시나 5시쯤 나는 반드시 뭘 먹어야 돼. 배고픔을 느끼는 분들 있죠. 암 환자분들이 이때 배고파서 뭔가를 드셔야 되겠다. 이때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혈당을 측정했는데 이때 혈당이 100이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혈당이 막 70이다. 그러면 진짜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 거죠. 진짜 이때는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100인데도 배고프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꽤 아직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그런 식이요법과 운동과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근데 공복 혈당이 70이었어요. 혈당이 70이로 내려갈 때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거냐? 암세포가 쓸 수 있는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이때는 암세포가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암이 증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암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증식을 못하게 돼요. 근데 120인 경우는 어땠죠? 암세포가 쓸 수 있는 포당이 많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니까 암이 뭐 증식이 뭐 자유롭죠. 막 자랄 수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원이 남아있느냐, 남게 하느냐, 안 남게 하느냐는 결국 내가 먹는 거 가지고 결정한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110을 넘지 않도록 해라. 저는 식후 30분의 혈당을 사실은 뭐 110도 사실 높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밥을 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찬밥 같은 형태, 저항성 성분이 있는 형태의 밥을 드시라. 따뜻하게 해서 찬밥을 따뜻하게 해서 드시거나 양도 줄여서 천천히 드시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라. 혈당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다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형태의,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형태의 이런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저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식후 혈당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암 환자인데 배부를 때까지 먹는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삶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배고프다라고 느끼기 전에 스탑을 하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한 2~30분인데 보면 배고픔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시면 돼요. 그렇게 먹는 패턴과 습관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지 않으면 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디테일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복 혈당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배고플 때까지 밥 먹는 시간을 늦춰라. 제가 세끼밥 먹는 개념을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플 때까지 밥 먹는 시간을 늦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끼밥을 먹어야지만 된다라고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아침을 먹었는데 3시, 4시, 5시가 돼도 안 고파. 그럼 먹지 마세요. 언제 먹어야 될까요? 배고플 때 드세요. 배고플 때 드시는데 배부르게 드시지 않으면 돼요. 이게 암 환자들이 해야 되는 식이요법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먹을 때 탄수화물의 양도 줄이고 단백질의 양도 줄이고 지방의 양도 적절하게 줄여라. 배부르게 먹지 마라. 이거면 끝나요.
이렇게 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제 이론이 아니고요. 이미 여기 이게 논문인데요.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가 우리 몸에 정상세포에다가 뭘 주냐, 면역 물질을 분비를 해요. TNF-알파나 아이란, 이게 다 염증성 면역 물질이거든요. 면역 단백질이거든요. 이 염증성 면역 단백질들을 분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 몸의 염증의 수치를 높여요. 쉽게 말하면 염증이 생기면 그 주위에 면역세포들이 막 항진이 되죠. 막 몰려오죠. 근데 이게 전신이야. 전신에 이렇게 하니까 이 면역세포도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포들이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항진이 돼요. 그러니까 대사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죠. 그러니까 막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서 뭘 만드냐, BCA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나 프리베릭 애시드라든가 글루코즈 같은 이런 대사체들을 많이 올려요. 그러면 이 대사체가 다시 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지고 이런 그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죠. 그러면 암세포가 그냥 BCA나 유리지방산이나 포도당 같은 거를 가져다가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게 되죠.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암세포가 포도당을 얻는 거 가지고는 증식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상세포에다가 이렇게 TNF-알파나 아이런 베타, 아이란이라든가 IL-6 같은 이 빨대를 꽂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런 그 지방이든가 아미노산이든가 포도당 같은 거를 쪽쪽 빨아다가 에너지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은 자체적으로 만든 에너지만 가지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하나, 두 개일 때는 그렇게 천천히.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증식하는 데까지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가 지금 2개 증식하는데 시간이 초반에는 많이 걸리죠. 근데 이게 점점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유, 힘이 세지기 때문에. 암의 성장은 그래서 연료와 숙주 유기질의 기질 전달이 달려있다. 이게 뭐냐,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서 빼내가는 능력에 따라서 암의 증식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기생하듯이 이렇게 빼간다. 이런 거를 꼭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복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소식하라. 근데 단순 소식이 아니라 저항성 전분을 만든 식사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라.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셔야 돼요. 가볍게 산책을 하든 어쨌든 움직이셔가지고 혈당 스파이크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올라가도록 변환되도록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도록. 혈당의 스파이크를 안 생기게 만들려면 반드시 식후에 운동하라. 저항성 전분 식사를 했더라도 운동하셔야 돼요. 저항성 전분 찬밥을 갖다가 냉장고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건데, 그래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늘려라. 근육 늘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아닌 무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운동을 하실 때 조금 가볍게 산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언덕을 걷는 거죠. 언덕. 그래서 가볍게 집 주변이든가 이렇게 좀 숨을 헐떡거리고 약간 좀 숨을 헐떡거릴 수 있는 그 언덕이나 낮은 산 있죠. 그런 산책. 이런 데를 산책하는 거를 코스를 잡아놓고 하셔라. 그렇게 되면 근육을 만드는데도 따로 시간을 안 내고도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식물성 위주로, 특히 콩이라든가 통밀이라든가 두부라든가 뭐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류를 해가지고 두부를 드시는데, 두부도 기름에다가 튀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찌개라든가 이런 데다가 넣어서 드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야채 위주 식사라고 좋은 오메가3 같은 걸 섭취하라. 그러니까 들기름 같은 거 있죠. 좋은 오메가3거든요. 이런 것도 올리브유 같은 거, 올리브유는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오메가3가 많은 쪽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 한 6가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쓴 게 뭐냐면 아까처럼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운동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운동만큼. 식사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기 위해서 마치 이게 저항성 전분 먹는 개념인데 그보다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운동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폭시아를 없애기 위해서요. 우리 몸에서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부위가 우리 몸의 이런 부위에 전체 부위에 여기에 만약에 산소가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암이라든가 대사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암 증식의 필수 조건이 된다. 특히 암세포 있는 조직 쪽에는 산소 공급이 전달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좀 더 숨을 헐떡거리는 운동들 있죠. 호흡을 하면서 운동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심장의 기능이 산소를 구석구석까지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사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러면 코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죠. 이 코티솔이 높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암 증식이 잘 돼요. 코티졸이 암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 핵심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런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잉여 대사체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소식을 하면서 운동까지 한다. 그러면 베스트 이겁니다. 이거를 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